편히 쉬었습니까? 10월 20일 브리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7시 반 조창 간담회 갖고 오후 2시에는 계룡대에서 군기강 확립 5부 합동 연석회의를 주관할 계획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자료는 5건입니다. 먼저 장관 주관 군기강 확립 5부 합동 연석회의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오후 2시에 계룡대에서 한민국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각군 참모총장과 인사, 헌병, 기무, 감찰, 법무 등 5개 기관 및 참모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군기강 확립 5부 합동 연석회의를 갖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0월 10일 긴급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 때 토의한 과업에 대해 현장 지휘관들의 실천 노력이 필요하고 또 지휘관들을 보좌하는 관련 기관 및 참모부서의 적극적인 활동이 긴요하다는 판단하에 실시하게 됐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미 지시된 군기강 확립 활동 지침을 재확인하고 5부 합동기관 및 참모부가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토의할 계획입니다. 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국방에 몸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시대적 요구는 군 본연의 임무를 완수를 통해 국민의 신뢰 회복임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휘관들의 솔선수범과 관계기관의 그리고 참모부서의 분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개최입니다.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 SCM이 10월 23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회의에는 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걸 미 국방부 장관이 공동 주관합니다. 한미 양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그리고 북한 위험 평가 및 대북 정책 공조, 북한 핵 및 WMD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 전략, 그리고 우주 및 사이버 협력, 지역 및 범세계적 안보 협력 등 다양한 동맹 현안과 미래 동맹 발전 과제에 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군복 및 군용 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부 개정입니다. 국방부는 군복 및 군용 장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부를 개정해서 오늘 공포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군복 착용의 공익을 위한 활동 범위에 군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협력과 발전을 정진시키기 위한 광고 활동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광고 활동할 때 군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합니다. 네 번째는 201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201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동안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됩니다. 국방부도 그 기간 동안 재난 취약 분야를 점검하고 지진 및 해일, 대비훈련, 대규모 태풍과 집중호우 및 대설 대응 훈련 등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에는 육해공군 561개 부대, 14만여 명의 장병, 그리고 장비 3,400여 대가 투입됩니다. 마지막으로 제1회 방위사업청 산업연구원 공동 국제세미나 개최입니다. 방위사업청과 산업연구원은 오늘 오후 1시 반 은행회관에서 제1회 국제세미나를 갖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국제적 방산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스웨덴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국제 방산 수출 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국산 초음속 훈련기인 T-50의 미국 방산 시장 수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질문 있습니까? 예, 저기 세계닷컴 박수찬 기자입니다. 어제 북한군이 파주 군사분계선 인근에 접근해서 우리 군이 경고 사격을 하고 북한군이 대응 사격을 하는 등 약간 총격전이라 부를 만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토요일에도 철원 인근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했는데 현재 지금 북한군의 동향 중에서 특이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이 저번에 그 사이버사 댓글 사건 관련해서 김태효 전 청와대 전략기획관을 방문 조사해서 무혐의 처리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있었던 사이버사 수사 결과 발표에서 이 부분은 전혀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었거든요. 이 부분이 그 기자들에게 공개가 안 된 이유, 그리고 무혐의 처리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북한군이 연이틀 동안 MDL 군사 분계선을 접근해서 약간의 그 혼란을 일으킨 양상입니다. 북한군은 이번에 MDL에 접근해 와서 우리의 경고 및 경고 사격에도 불구하고 MDL 분권 인근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대응 사격을 하는 등 도발적 행위를 해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첫 번째로 군사 분계선 상에 편말, 이 표시물이 있습니다. 이 표지물 번호를 확인하고 그 위치에 대해서 확인하는 정찰 활동일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 등의 유사 상황에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우리 측에게 도발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명분을 쌓기용 아니냐 하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또 과거와 좀 달라진 것은 우리가 경고 사격을 하면 북한군은 대개 그 지역을 벗어났는데 최근엔 우리가 대응 사격을 하면 북한도 대응 사격을 해서 우리 대응 사격하는 데 따른 공세적 대응을 위한 준비의 일환 아닌가 하는 그런 몇 가지 분석을 해봅니다. 우리 군은 그 전 전선에서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군의 추가 도발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군사적 긴장을 조성시키는 무모한 군사적 도발과 정전협정 위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정하게 경고합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사이버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북한군이 지금 MDL에 접근을 했지만 이남으로 넘어오지는 않았는데 이러한 부분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우리가 경고 방송을 하고 여러 수차례 하고 그에 이어서 경고 사격을 합니다. 이 경고 사격된 탄환은 MDL을 넘어가지 않고 우리 측 지역에 떨어지도록 사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은 우리 측 그 초소에다가 사격을 했습니다. 그것은 도발적 행위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채널A 김성진입니다. 같은 얘기를 우리 초소에서 탄원이 발견이 됐는데 이걸 조준 사격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대응 사격을 하다가 우리 초소에 맞은 건가요? 명확한 구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우리 GP까지 날아온 것은, 총탄이 날아온 것은 그것은 뭐 대응 사격이지만 조준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단히 민감하고도 참 중첩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서 복잡한 시점인데 왜 그랬다고 보세요? 그래서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북한군이 군사 분계선 상에 편말, 그 표지물의 번호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정찰 활동일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 등 유사 상황 발생 때 우리에게 도발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일 가능성이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 측이 대응 사격하면 북한군이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의 일환 아닌가, 그런 세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추가 질문 없으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